안녕하세요.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저술 이야기, 제가 대략 한 40권 정도 저술이 있는데, 저술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영상을 한 10편 이상 찍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런 영상들보다 사실 그 부동산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영상 촬영 초점을 좀 맞춰 왔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어떤 저만의 약간 제가 해야 할 일, 어떤 소명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나 다른 직업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부동산 지식 그런 전달에 좀 역점을 맞춰서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그게 좀 재미가 없죠. 그게 꼭 필요한 그 분야 지식이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인내를 하고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뭐 그다지 편집 같은데 또 신경도 못 쓰고 해서 그런 딱딱한 법률 지식에 지식 관련된 전달을 편집 없이 그동안에 쭉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좀 원성이 많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어렵다, 뭐 지루하다, 가혹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나름 저는 꿋꿋하게 왜냐하면 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편집에 적당치 않은 법률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통 그냥 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적합한 어떤 자막, 이런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컨텐츠를 게다가 자막 처리 없이 아주 좀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좋겠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뭐 웃기거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고, 어떤 제가 걸어왔던 이야기들, 뭐 이번에는 이제 저술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 또 제 업무 이야기들,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법률 지식보다는 좀 재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저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책이 제가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저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책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책을 좀 찾아봤는데 2006년도 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책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청림출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었는데,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기억에 많이 남는 책입니다. 왜냐면 일단 제 이름으로 된 첫 책인데다가, 그리고 이게 청림출판이라고 하는 제법 큰 출판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주 경제서적, 그 다음에 경영서적, 뭐 엘빈 토플러의 서적들, 이런 서적들을 낸 아주 큰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런 출판사에서 이게 제안이 왔다는 자체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벅찬 그런 기분이었는데, 나름 이게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책 자세히 조금 보시면은 그때 지금 비교하면 많이 좀 쌩쌩하죠, 얼굴이. 그 다음에
이게 표지, 그 다음에 책 안에 이제 내지라 그러죠. 이런 내지들 디자인이 좀 잘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계기로 출판사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출판사 하면서 이제 그 편집 부분을 지금 이 청림출판 편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큰 출판사들은 내용뿐 아니라 이런 편집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색깔 넣는 걸 색깔 하나로 하는 것을 이게 단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색깔 2개를 넣는 거는 2도, 그 다음에 색깔 3개 쪽은 3개를 3도라 그러는데, 저는 아마 제 느낌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도 같아요, 2도. 그러니까 검정색과 초록색 바탕, 연두색 바탕에 2도를 써가지고 편집을 했던, 저는 이제 제가 출판사 차려서 했을 때는 당연히 단도죠. 단도로 해서 그냥 편집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서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편집을 했고, 뒤에 보면 또 사파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출판해서 만든 책들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질적으로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추천사는 이제 고승덕 변호사님이 당시에 2006년도 2월에 고승덕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사기당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하는 법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고 변호사님한테 사실 얻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 변호사님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고 변호사님하고 아는 어떤 김 변호사가 고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책을 좀 자기도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고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고 변호사님이 사기당하지 않고 인생 사는 법 이런 정도로 하면은 아마 제목이 참 좋을 거다.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사기 당할 사람들, 당할 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솔깃한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김 변호사한테 듣고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하는 법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고 변호사님이 본의 아니게 장명소 역할을 한 셈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다음 나머지는 덕담이고요. 책 좋은 책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몰입말 2006년도네요. 몰입말 썼을 때 벌써 이제 11년 차 변호사 11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틈틈이 칼럼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내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책 내게 된 계기는 결국은 이 부동산 거래하다가 법률 문제가 발생한 이런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상담들, 이런 상담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집필의 어떤 동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의뢰인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첫 책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조금 실력 있는 법조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김종기 판사님, 지금도 이제 판사로 있습니다. 당시 또 정재헌 판사, 제 법대 동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SK 지금 아마 부사장인가 전문가 이렇게 법무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상 판사님, 법대 86학번이고 제 한 해 선배죠. 근데 지금은 또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법무법인 화우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도움 받아서 글을 내게 됐다. 그리고 이제 법률사무소 우리 박창희 팀장,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있는데요.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과 직원들, 그 다음에 출판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썼네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책을 그 책이 참 이게 저도 딱 그 찾아보니까 딱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때 출판사에서 이제 어차피 이게 판매용으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한 10권 정도인가 주고 저도 한 50권 정도를 제 돈으로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선물로 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저술 이야기를 좀 촬영하면서 책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막 뒤져보니까 딱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책 내용만 간단하게 좀 보시죠. 어쨌든 이게 칼럼 형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칼럼을 모은 거라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그 단락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1편이 부동산 계약 이것쯤은 알아두자. 상당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칼럼들을 좀 이렇게 모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분양의 안전거래 가이드 이렇게 해서 2편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했고요. 3편에는 임대차 계약의 안전거래 가이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4편에는 실패 없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제언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됐고 이렇게 사파도 조금씩 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한번 뭐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 있고 해서 저도 좀 그 신기하고 좀 그 기분도 좋고 해서 이렇게 한번 스캔 다 해봤는데 보시면 1. 부동산 위조 사기 사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만화도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2. 임대인의 신분 확인에 관한 중개업자의 책임. 이 중개업자가 관여하는 계약도 이렇게 그 가짜 임대인을 확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개업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업자에 의한 전세금 사기 횡령 사건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건물 관리업을 뭐 중개업자가 하기도 하고요. 또는 중개업자가 아닌 관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의 돈을 자기가 이제 다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자기가 받고 횡령하고 떼먹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동산 거래 어떤 점이 위험한가 이렇게 해서 있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거래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 11년 차긴 하지만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경험이 조금 일천한 상태라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제 경험에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한계였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또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왜냐면은 조금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선지급 구조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 이게 이제 우리 계약할 때 보면은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 내고 등기 받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우리가 시장에서 뭐 물건 사고 할 때는 돈하고 바로 물건하고 바로 건네받는데 이 부동산 거래는 돈을 먼저 상당 부분 주고 나중에 잔금 주면서 이전 느끼를 나중에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지급 구조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 또는 임차인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돈을 내고 일부 먼저 돈을 내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급등할 때 부동산 거래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나 이거 아마 이때가 그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한참 이제 뭐 부동산 가격 급등해가지고 뭐 그 계약을 깨고 뭐 해약하고 뭐 그런 그 계약을 이렇게 해놨다가 마음이 변심하고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런 칼럼을 적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참 많아서 제가 아직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내용이라도 재소전 화해에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소전 화해의 어떤 기판력, 강행복규를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차원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위반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 하더라도 계약금이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위약금 약정이 있는 위약금 그 계약 위반해서 그 이제 계약을 정리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사실 계약금이 몰수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위약금 약정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하면 당연히 계약금 떼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일부만이 수수된 후 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그죠? 우리도 지금도 뭐 가계약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계약금이 10%가 보통 일반적인데 계약금을 10%라 적어놓고 실제 건너가는 돈은 뭐 일부만 먼저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마음이 변심하는 경우예요. 뭐 주로 이제 가격이 오를 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약될 때 어떻게 법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한다고 계약 해제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해약의 문제를 다뤘죠. 계약금만 포기하면 뭐 계약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약은 왜 이행 착수하기 이전에만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한다고 무조건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배상받는 방법 등등 해서 이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내용이 하다 보니까 뭐 자꾸 생각이 나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쭉 한번 이렇게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뭐 이제 첫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지금 2006년도에 이제 나왔고요. 2006년도 2월에 이제 뭐 그때 추천사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2006년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앞서서 낸 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을 첫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전 책이 이제 수험서기 때문에 조금 그걸 첫 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200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가지고 부동산 법령 및 중개 실무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114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의뢰받아서 이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예전에는 그 이름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는 명칭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협회 공인중개사들 단체죠. 그 단체에 고문 변호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변호사보다 나름 그 지식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인연으로 해서 부동산 114라는 곳에서 이게 수험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 받아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보내드릴까? 이 책에다가 2004년도에 이제 그 책을 썼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 번 더 냈어요. 그 부동산 114에서 표지가 바뀌었죠. 했고 그 당시 이제 장건이란 분하고 이제 공조를 했는데 아마 마케팅 차원에서 이분이 아마 부동산 중개 강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또 장건 씨도 같이 공조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책을 소음서를 냈는데 이게 참 저도 사법시험 끝내고 나서 다시는 시험 안 보겠다. 이제 시험이란 게 아예 그 신물도 나고 이게 그 실무하고는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뭐 어떤 그 답맞추기, 걸러내기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달달달 외우고 그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수험 시장엔 다시는 발을 안 들이겠다라고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그런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2004년도에 어쨌든 그런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막상 써보니까 역시 어떤 수험서의 한계 그런 게 이게 그야말로 이게 그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숫자 노름 그다음에 뭐 3년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1년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적인 부분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법령에서 정해진 뭔가의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그 부분 가지고 어떤 답을 맞추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엄연히 이제 그게 기출 문제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맞춰서 이게 책을 써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험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을 저술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참 내가 괜히 이런 짓을 했구나. 괜히 썼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그 당시에 조금 뭐 욕심이 있었는가 봐요. 뭐 수험서는 뭐 잘 팔리면 또 뭔가 내한테 돌아오는 게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었나 하여튼 어쨌든 이게 시작을 했다가 큰 후회를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우리 저자들은 책을 뭐 두고 자식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저한테는 서자죠. 적자가 아니라 서자입니다. 좀 보기 싫은 괜히 좀 곁눈질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근데 마침 또 사무실에 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고 삼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역시 이제 청림출판에서 이 책이 첫 책이 좀 잘 인기가 좋았는가 봐요. 좋아서 두 번째 책을 이제 의뢰받았고 제목은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편집이 이게 2도 같죠? 요거는 이제 약간 블루톤으로 2도를 했고요. 제목은 뭐 아까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제목은 다르지만 사실은 뭐 거의 내용은 비슷하죠. 왜냐면 제 칼럼을 역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 칼럼이 뭐 상담 뭐 이런 재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칼럼에 기반한 책이라서 역시 내용도 첫 책하고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첫 책만큼은 또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신선함이 없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른 출판사
출간을 안 하고 제 출판사를 차려서 제가 도서출판 로티스 도서출판 LTS입니다. LTS 도서출판 LTS인데 그 도서출판 LTS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제 책을 제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만들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은 어쨌든 이게 그 시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찍어서 수익이 나고 팔아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전문가로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 역할 그런 그 기준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깊은 이야기들 주제를 좀 작게 해서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런 책들은 문제는 팔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하고 이렇게 제 생각하고가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 욕심만 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출판사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잘 팔리진 않지만 좀 이런 책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출판사, 제 출판사가 아니라 다른 출판사를 낸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 변호사님한테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시 썼던 머릿말인데 이런 말이 있네요. 나는 1년간 휴대용 노트북을 분신처럼 휴대하고 다녔다. 휴가를 가건 법정 아니건 가리지 않고 글감이 떠오르는 즉시 그때그때 문장화해 나갔다. 글쓰기에 대한 이런 열정은 1년 전에 출간된 책에 대한 독자들의 깊은 관심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었다. 통상 법률서적 하면은 초보자를 상대로 하는 법률 상식을 다루는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필자의 저술은 부동산을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문제에 관심 많은 일반 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면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독자층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판매량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의 많은 관심으로 이어져 이 책은 현재 5세까지 인쇄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첫 책이죠. 사기당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하는 법.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자가 짐작하기에 독자들의 이런 뜨거운 관심은 아마도 그동안 부동산 법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많이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풀어가는 필자와 같은 저술이 없었다는 그런 희소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독자들의 어떤 목마름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시 책을 쓰게 됐다. 그런 취지로 좀 거창하게 썼네요 보니까. 자,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 순으로 보자 그러면은 아까 부동산 중개업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책이 2004년, 2005년도. 그 다음에 사기당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하는 법 해서 그게 2006년도.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이 2007년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일반적인 책을 한 번 더 내고 아마 전문서적으로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책이 이제 상식 밖의 부동산 법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매매, 임대차, 그다음에 경매, 일반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4권짜리로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원하던 제가 그동안에 해보고자 했던 그런 그 전문 분야별 주제가 좀 좁지만 깊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책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책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